이렇게 내가 실제로 매입하는 금액보다 더 가져오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주분들 100명 중에 95명은 통장에 돈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업 처음 할 때 3원까지 떨어져 갔습니다. 공황 장애가 오는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로덴세무 법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설명편에 이제 조금 심화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 중에 우리가 사업장이 비용 처리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총 수익 금액이라는 우리 매출에서 필요 경비라는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인데 그것을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총 수익 금액은 좀 심플하잖아요. 매출. 우리가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매출이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 필요 경비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든 임대료든 우리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라고 말하는 이 필요 경비, 이건 내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사업주 분들 100명 중에 95명은 통장에 돈 없다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업 처음 할 때 3원까지 떨어져 갔습니다. 공황 장애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돈은 다 비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 관련 필요 경비는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쓰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전혀 아니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비용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이제 매입원가.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비용, 뭐 건설업에서도 이제 건설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매입 원가를 구성하거든요. 이건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이것들을 비용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입 원가는 잘 보질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비용보다 업해서 끊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근데 물고기 사온 게 8억이에요. 이상하죠? 그럼 벌써부터 원가율이 이상한 거예요. 원가율이 80%, 90% 되는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금액보다 더 매입을 가져오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입 원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연히. 자, 매입 원가는 우리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실제로 매입하는 금액보다 더 가져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조사 저희도 많이 지금 수임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우리한테만 더 업해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굉장히 많이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문제되면 우리 전체 매입 금액에 대한 소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 원가에 대해서는 업해서 끊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임대료. 우리가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잖아요. 이건 이제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거주지 또는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대료 비용 처리할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대표적인 가사 비용으로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사업과 거주와 이게 분리된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집은. 그러니까 공간적인 구성이 내가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임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례도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 공간에서 쓴 임대료는 부인을 당해요. 물론 실질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내가 거주지인 공간에 사업자를 낸 거는 거주지에 사업자를 낸 것뿐이지 이걸 사업을 위해서 임차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임차하지 않고 우리 대표님들 나는 그냥 한번 빡세게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난
건물 사고 시작할 거야. 그렇게들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거, 이것 또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대출에 대한 금액이 전부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금을 갚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둘이 합쳐서 나가는데 내가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이자 비용입니다. 내가 원금을 갚는 건요, 그냥 내가 돈 번 거예요. 내가 채무를 갚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거는 비용 처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들은 분명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인건비, 사업 관련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연히 다 비용 처리가 돼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외국 국적의 취업 비자를 갖고 오신 이제 외국인 분들을 고용할 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지방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불법 체류자 분들 많이 이제 고용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상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가능할지언정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 소모품비 있어요. 소모품비. 자, 제조업에서는 뭐 장갑이나 너트나 이런 거 소모품일 거고, 우리 일반적인 사무업종에서는 뭐 필기 할 수 있는 뭐 볼펜 산 거, 뭐 아니면 이제 종이컵 산 거, 그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되는 소모품비일 거고, 음식점업에서는 일회용 용기, 뭐 소스 이런 것들 다 소모품비가 될 거거든요. 소모품비가 실질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비용으로 좀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오픈마켓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지 쿠팡에서든지 구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사업용으로 쓰는 뭐 종이컵이나 뭐 봉리로 쓰는 간식 같은 거 구매 많이 하시지만 구분하지 않고 집에 쓸 것도 구매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전부 다 비용 처리 되려면 다 일일이 하나 확인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쿠팡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하거나 전부 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요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업종에 매출이 있는데 소모품비가 막 우리 매출 대비 뭐 20%, 30% 이렇게 지출이 되면요, 그건 이상해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조사관이 소모품비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는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세무 대리네트도 내가 어떤 걸 주로 구매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자진 신고해서 다 공제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소모품비는 좀 잘 판단해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다 복리후생비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식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지만 사업주 본인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카드는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 우리 실질로 보면 내 국밥은 비용 처리 안 하고 직원들이 먹은 거는 비용 처리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웠거든요. 실무상은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비벼서 다 비용 처리는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이 혼자서 식사하시는 거는 비용 처리가 되게 어렵다. 꼭 알아주시고요. 비벼서 나간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뭐 100명밖에 안 보니까요, 아직. 네. 그리고 우리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세금 항목도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이런 거 당연히 비용 처리되죠.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나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비용 처리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니까 보험 처리 되겠죠. 하지만 대표님들 여쭤보시는 거 있습니다. 나 굉장히 아픈 사람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보험들 비용 처리 가능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업주는 굉장히 건강하고 씩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 본인에 대한 보험은 개인적인 보험이에요. 사업과 관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뭐 어떤 뭐 실비보험 또는 이제 종신보험 이런 것들 든 거는 사업과 무관한 보험이므로 보험료
사업료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인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업용으로 쓰기 위한 유형 자산을 구매하면 한 번에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천천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 연에 보통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죠. 하지만 12월 달에 구매하면 1년치가 안 되기 때문에 800에서 12개월로 나눈 한 67만 원 정도밖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이런 비용들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므로 뭐 연말 가서 막 나 비용이 모자르니 뭐 자산을 구매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광고비 굉장히 많이 지출되시잖아요. 내가 광고 대행업자를 만나서 이제 지출하는 비용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니 괜찮겠지만 요즘은 인플루언서나 우리 블로그 체험단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들도 있어요. 이것도 광고비 맞거든요. 하지만 광고비를 지급하실 때 현금성으로만 지급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지급한 거는 꼭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비용 처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하지 마세요. 증빙 남겨두시고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우리 접대비 관련된 거. 접대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얘기해요. 접대비 좀 불량해 보이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멋있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불러요.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우리 사업장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매출액 100억 하는 중소기업도 일반 한도는 3,600.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장도 일반 한도는 3,600. 그래서 동일한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매출액이 100억 하는 회사는 접대비 지출이 많겠죠? 하지만 1억 원 매출인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접대비 지출은 적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청첩장 그리고 부고장 이런 경조사에 해당하는 비용들 가져오시면 건당 20만 원씩 비용 처리된다고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 금액을 들으시고 내가 접대비에 대한 거를 비용 처리를 최대한 해보겠다 해서 3,600에 가깝게 부고장 또는 우리 청첩장을 거의 100몇 개를 갖고 오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이거 비용 처리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주말마다 가는데 주말 말고 평일에 우리 결혼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몇 건씩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친인척 경조사비 비용 처리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안 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래처와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야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거지. 대표님 개인적인 친분에서 가는 거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대비 저희가 말하는 건당 20만 원은 내 사업과 관련된 것들만 가져오셔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게 되면요, 또 세무조사 나올 수 있거든요. 세무조사 나올 때 접대비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거 사업 관련성 있는지 꼭 확인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접대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교통비, 우리 업무를 위해서 출장했을 때 쓰는 비용, 내가 뭐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거나 거기 가기 위해서 이제 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쓰는 비용인데, 그럼 대표님 나 사업 열심히 해서 해외 잠시 쉬러 가는 거 비용 처리 될까요? 안타깝게도 보험료와 비슷하죠. 대표님 개인적으로 쉬러 가신 거예요. 물론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간다든지 해외 뭐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해외에 대한 뭐 비행기 표에 대한 금액들은 여비 교통비로 비용 처리는 가능해요. 직원들 데리고 고객받는 건 가능한가요? 그럼요. 직원들 모시고 가는 거는 사실 여비 교통비보다는 복리후생비라고 봐야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빠지는 비용이라고 하는 필요 경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금액들은 대표님이 잘 모아 주셔야지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출되는 것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꼭 발행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세무대리인한테도 알려주셔서 누락 없이 비용 처리하면 절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우리 필요 경비들 잘 챙겨서 세금 아주 적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